조선의 왕좌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 마치 안개 속처럼 불분명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의 머리에 온전히 놓였어야 할 왕관이 과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편에서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던 숙부의 탐욕스러운 시선 아래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한밤중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피해 숙청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가장 잔혹한 쿠데타, 바로 계유정난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니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한 왕가의 비극적인 운명과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이 빚어낸 거대한 드라마 속으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며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깊이 빠져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의 7번째 임금이자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었던 문종이 채 3년도 되지 않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자 왕위는 그의 어린 아들 단종에게 돌아갔습니다. 겨우 12살,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 거대한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용상에 앉게 되었으니 즉위식의 화려함 속에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어린 임금의 눈빛은 과연 그가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그때 조선의 정국은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실상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조선 건국 초기부터 태종과 세종을 거치며 왕권은 굳건히 자리 잡았지만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온 재상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은 마치 거대한 뿌리처럼 조정의 중심을 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호랑이라 불릴 만큼 강직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던 김종서 대신은 국방과 외교는 물론 내치에 있어서도 깊은 식견을 자랑했으며 황보인 대신 또한 오랜 세월 조정에서 잔뼈가 굵은 원로 대신으로서 그의 지혜와 경험은 어린 단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들 원로 대신들은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이 아직 미숙한 탓에 노련한 항해사들이 대신 키를 잡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습처럼 어린 왕을 대신해 사실상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들 대신들의 보살핌 아래 혹은 그들의 짙은 그늘 아래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지만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의 어린 나이와 경험은 한계로 다가왔을 겁니다.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노련한 대신들의 논의와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어린 임금의 마음속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을까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왕좌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어렸기에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조선 초반의 정국은 왕권과 신권의 묘한 균형 속에서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특히 어린 왕의 즉위는 이러한 균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련한 대신들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나라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니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불안한 정국 속에서 왕위를 노리는 또 다른 야망은 과연 어떤 잔혹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하며 노련한 대신들이 국정을 이끌던 조선의 조정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거대한 소용돌이가 꿈틀거리는 듯한 위태로움이 감돌고 있었죠. 왕권과 신권의 미묘한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그때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야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야말로 타고난 무인이자 강인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에도 밝았지만 활쏘기와 말타기, 사냥 등 무예를 익히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마치 북방의 거친 들판을 누비는 맹수처럼 그의 눈빛에는 예리한 통찰력과 더불어 거침없는 추진력이 엿보였습니다. 문종대왕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로 평가받았던 그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조정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을 겁니다. 나라의 중대사가 노련한 재상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며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혹은 자신만이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그는 단순히 방관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그림자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인물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훗날 계유정난의 핵심 책사로 불리게 될 한명회와 권람 같은 인물들은 수양대군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 중 한 명으로 비록 관직은 낮았지만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그는 마치 바둑판 위에서 돌을 놓듯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권람 또한 뛰어난 문장력과 기계로 수양대군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어두운 밤,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지도를 펼쳐놓고 비밀스러운 밀담을 나누는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양대군의 사저에 모여 은밀하게 계획을 짜고 또 짰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는 단순히 전국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충정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높은 곳을 향한 인간 본연의 뜨거운 욕망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종을 보필하는 대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점차 그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도 능숙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때로는 강인한 카리스마로, 때로는 섬세한 배려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그의 주변에는 점차 젊고 야심찬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어린 단종을 보좌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려 노력하는 동안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향한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조선 초의 전국은 겉으로 드러난 평화와 안정 뒤에 왕위를 탐하는 숙부의 은밀한 야망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왕 단종은 과연 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왕좌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양대군의 야망은 과연 어떤 잔혹한 형태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끝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수양대군의 오랜 야망은 마침내 잔혹한 현실이 되어 조선의 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1453년 10월 10일, 깊은 밤의 정적을 가르고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역사의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수양대군은 그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어린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대감이었죠. 이들은 어린 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수양대군에게는 가장 거대한 걸림돌이었으니까요. 특히 김종서 대감은 대호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노련한 재상이었기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부 종로에 위치한 김종서 대감의 저택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수양대군의 책사였던 한명회와 홍달손이 이끄는 무장한 병사들이 대감의 집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잔인하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습격 앞에서 역부족이었을 뿐이죠. 김종서 대감의 비극적인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황보인 대감을 비롯해 이조판서 조국관,
우찬성 이양 등 단종을 충실히 따르던 수많은 대신들이 차례로 그들의 집에서 습격을 당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왕의 곁을 지키며 조선의 안정을 위해 힘썼던 충신들이었지만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한밤중에 벌어진 피해 숙청은 그야말로 조선의 심장을 겨냥한 무자비한 쿠데타였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궁궐 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삼엄하게 궁궐의 모든 문을 봉쇄했고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대신들과 환관, 궁녀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인 채 두려움에 떨며 붉게 물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조선의 충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고 믿었던 숙부의 야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어 어린 왕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승자의 모습으로 궐 안에 들어섰고 어린 단종은 병사들에 둘러싸인 채 숙부의 위압적인 모습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권력은 이제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조선의 새로운 주인으로 군림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피로 얼룩진 계유정나는 이렇게 어린 왕의 순진한 꿈을 짓밟고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잔혹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제 왕좌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피로 얼룩진 계유정난의 밤이 지나고 조선의 왕좌는 결국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은 반대파를 모두 제거한 후 더 이상 거칠 것 없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죠. 어린 단종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위협적인 압박과 신하들의 강요 속에 왕위를 양위해야만 했죠. 옥새는 강제로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고 조선의 6대 임금이었던 단종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수양대군은 곧 세조로 즉위하며 명실상부한 조선의 새 주인이 되었고 단종은 그저 형식적인 존칭을 가진 채 궁궐 한편에 고립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상왕인 단종을 경계했죠. 단종을 중심으로 복위 움직임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 땅으로 유배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어린 왕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결정이었죠. 단종은 쓸쓸한 발걸음으로 궁궐을 떠나 머나먼 유배지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여린 어깨 위에는 차가운 운명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죠. 영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험준한 산으로 막힌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종에게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위된 단종은 이곳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고독과 불안만이 그를 감쌌죠. 하지만 세조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 이른바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위에 영원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결국 역사의 비극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치닫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데 이어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명령하게 됩니다. 영월 청령포의 고요한 강물은 어린 왕의 마지막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단종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운명을 뒤로 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잔혹한 욕망이 한 왕조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고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의 완성이었죠. 어린 왕의 순진한 꿈은 숙부의 야망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조선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한 페이지를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쟁취한 세조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조카의 죽음이 평생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계유정난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한 왕조의 비극적인 서막을 열었던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자와 왕위를 쟁취한 자,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간의 희로애락과 욕망이 얽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